이제 첫 번째가 이제 평면좌표인데 평면좌표에서 배울 게 첫 번째가 두 점 사이 거리야. 근데 두 점 사이 거리를 우리가 처음에 어디에서 배웠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수직선이라고 하는 걸 배웠거든. 수직선 그어가지고 여기를 뭐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었어.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2구, 여기가 4면은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 2라고 하는 거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4에서 2를 뺀 거야, 그치? 4에서 2를 빼가지고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다고. 그러면은 이걸 좀 일반화 시켜주면 이렇게 바뀌어. 여기 좌표를 x1, 여기 좌표를 x2라고 한다면 이 거리는 x2에서 x1을 뺀 거지. 그치? 근데 이걸 x2 빼기 x1이라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x2가 x1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지금 x2가 큰지 x1이 큰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얘가 4고 얘가 2라면은 4 빼기 2는 2가 되고 또 2에서 4를 빼서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이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수가 있는데 뺐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크기를 구해야 될 때 그럼 우린 그냥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게 지금 1차원이거든. 혹시 우리 사는 세상이 3차원이다 이런 거 혹시 알고 있니? X축, Y축,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직선 하나밖에 없을 때 우리가 1차원이라 부르는데, 1차원에서 거리를 구하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뭘 배우냐면은 2차원에서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걸 배울 거야. 근데 사실 그걸 있잖아. 어디에서 또 배웠냐면은 중3 때 그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활용할 때 살짝 나와. 그게. 그러니까 저기 교과서에는 없는데 문제집에 항상 있어 그게. 원래 교육과정에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기억나니?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했던 거 중3 때. 어. 자 이제 얘를 확장을 할 거야. 확장을 할 건데 그 이런 사고가 참 중요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걸로 확장을 해 나가거든. 항상. 고1 수학 1을 보면은 중3 때 배웠던 것들하고 겹쳐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방정식도 그렇고 이차함수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배우는 평면좌표도 사실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고 그다음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이걸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확장해 가지고 적용해 나갈까? 이런 사고가 참 중요하거든.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볼 거야. 이번에는 x축이 있고 y축.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평면 좌표라고 불러. 평면 좌표. 여기를 x1, 여기를 x2, 여기를 y1, 여기를 y2. 이때 x1과 y1이 교차하는 점, 여기를 우리가 x1, y1이라고 쓰지. 이 점의 좌표를 여기를 A라고 할게. 점 A. 다음 역시 Y2하고 X2가 교차하는 점, 여기를 B라고 할게.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은 A점에서부터 B점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거리.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최단 거리거든.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가려면은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B로 갈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최단 거리,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최단 거리를 우리가 거리라고 불러. 그러면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최단거리가 되려면은 이게 선분이 돼야 되지. 그 혹시 선분하고 직선의 차이점 알고 있니? 선분은 끝이 있다. 직선은 끝이 없어요. 이것처럼 A에서부터 B까지 해서 딱 끝이 있지. 양 끝에 끝이 있으면 이걸 선분이라 부르고 끝 없이 쫙 나가면 그걸 직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걸 이제 선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뭐 문제집이나 뭐 이런 거에서 계속 뭐 선분 AB, 선분 C, BC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선분이 뭐다? 양 끝이 있고 최단거리로 이은 거. 요리 선분이라고 불러.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은 직각삼각형이 보일 거야. 이렇게. 이게 직각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 길이 어떻게 구했냐면은 x2에서 x1을 빼서 절대값 씌우지. 이건 아까 위에서 수위선상에서 할 때랑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을 보면은 여기 길이는
y2에서 y놈을 빼서 이제 절대값 씌우는 거지. 선분의 AB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AB 쓰고 위에다가 짝대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선분의 AB를 의미하지.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선분의 AB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 절대값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2 빼기 y1의 제곱이 되는데, 절대값에서 어떤 성질이 있냐면 절대값 a의 제곱을 해주면 뭐랑 같아지냐면 그냥 a의 제곱이랑 같아져. 제곱이면은 짝수 제곱을 해주면 절대값을 벗길 수가 있지. 왜냐면은 제곱을 해줘버리면은 음수도 양수가 돼버리고 양수도 양수가 돼버리니까 절대값이 있으나 마나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x2 빼기 x1의 절대값에다가 제곱을 한 거는 사실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이랑 같고 y2 빼기 y1의 제곱이랑도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제곱을 벗기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우리가 근호를 씌우지. 그럼 근호를 씌우게 되면은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루트만 씌우면 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돼. 그치? 마이너스 루트 이 전체를 제곱을 해도 아까 전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고 플러스 루트 전체를 제곱을 해도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선분 AB의 거리란 말이야.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값만 쓸 거야. 이렇게.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선분 AB의 길이가 이렇게 나올 건데,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 도대체 뭘 의미를 할까? 얘가 의미하는 게. 자, 제곱의 성질에서 이런 게 있어. 3 빼기 1의 제곱이나 1 빼기 3의 제곱이나 둘 다 어때? 같지? 그러다 보니까 x2 빼기 x1의 제곱이나 x1 빼기 x2의 제곱이나 서로 어때? 같아. 그러니까 x2에서 x1을 빼서 제곱을 하는 거나 x1에서 x2를 빼서 제곱을 하는 거나 값은 어떻게 나올 거야? 같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 x2 빼기 x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냐면 A점의 x좌표, B점의 x좌표를 그냥 뺀 거야. 크기 상관없이. 왜? x좌표,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서 제곱을 하나,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서 제곱을 하나, 값은 어떻게 될 거니까? 같을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y2 빼기 y1은 이제 A좌표의 y좌표, B좌표의 y좌표를 그냥 순서 없이 뺀 거야. 뺀 다음에 제곱하고 더한 거지.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웠다고. 그럼 얘가 어디서 나왔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왔다 이거야. 자,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의가 끝나는데, 그럼 이제 얘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아까처럼 분석을 한번 해보면 두 점의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 두 개를 더하고 루트를 씌우는 건데 어디에서 도출된 거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도출된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과를 가게 되면은 기하 베터에서 평면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고 공간상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그것도 똑같아. 거리 다 구하고 x축에서의 거리, y축에서의 거리, 그 다음에 공간이기 때문에 축이 하나 더 생기거든. z축이라고. 그 z축에서의 거리 구하고 또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거야. 똑같이. 확정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두 점이 있어야 돼. 그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두 점이 필요하겠지? 그 두 점의 x좌표끼리 빼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순서가 x좌표에서 x좌표끼리 빼는데 A의 x좌표에서 B의 x좌표를 빼야 돼.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야 돼. 아닌데? 상관없는데? 아까 봐봐. 3 빼기 1의 제곱이나 1 빼기 3의 제곱이나 둘 다 값은 4로 똑같지? 만약에 B의 x좌표가 3이고 A의 x좌표가 1이라고 했을 때 3에서 1을 빼서 제곱을 해도 4가 되고 1에서 3을 빼서 제곱을 해도 4가 되지.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없다 이거야.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냥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하고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야. 원래는 뿔마 루트인데 거리라고 하는 건 양수 값이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루트 값만 쓰는 거지.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다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기본 문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점, B점 있는데 이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돼 있어. 자, 잘 봐. 그 이전까지는, 그 앞전까지는 있잖아. 그러니까 수화식이었거든. 뭐가 나왔었냐면은 실수를 배웠지. 실수에 대해서 배워서 수에 대해서 배우고 방정식, 인수분해 그런 것들을 배웠다고. 식을 이용해서 막 인수분해하고 식들을 나열해가지고 뭐 비교를 해보고 나머지 정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항등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그림을 그려야 돼. 이 평면 좌표부터는 좌표기 때문에 점을 찍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풀어야 돼요. 물론 이 상황에서 그냥 그림 안 그리고 문제를 풀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몸에 와닿지 않는다고. 이 평면 좌표라고 하는 게. 평면 좌표부터는 그 목표하는 게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 평면 좌표니까 평면 좌표 위에,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제 인형이가 뭐 직선이라든지 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라도 항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결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점 찍고 평면 좌표에다가 그림 그리는 걸 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연습을 하면 좋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 1번 같은 경우를 풀기 위해서 이제 X축, Y축을 그려야 되겠지. X축하고 Y축하고 여기가 원점이 되겠지. 자, 1,2니까 한 대충 요 정도. 여기가 A가 될 거고 4,5니까 대충 한 요 정도. 그 다음 얘는 1차 함수지. 3x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야. 그럼 얘는 y절편이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이 되는 거지. 그럼 0,2를 지나겠지? 0,2는 요쯤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한 요렇게 돼야 되겠네.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은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의 좌표.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선이 지나는 점이라는 얘기지.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얘기는 그 직선이 그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C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해보자. 파란색이. 그럼 이 C는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까지 알겠니?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란 얘기는 진짜 그 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선이 지난다, 그 점을. 그러면은 지금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야?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구해야 되는 거지. A에서부터 거리하고 B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구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점을 지금 이렇게 C라고 한번 잡아봤다면, 자,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지금 C라고 잡은 거야. 그럼 어떤 같은 거리냐면은 A에서부터 이 거리, B에서부터 거리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알겠니? 그러면 이제 A에서부터 C까지 거리를 구해주면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검은색으로 해볼까? 요게 이제 A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야. 그 다음 B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는 이게 되는 거지. 이 두 개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야. AC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지.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저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점 C라고 하는 점이지. 그럼 저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지수가 몇 개 필요할까? 두 개. 그치, 두 개 필요하지. 자, C의 X좌표하고 Y좌표가 필요해. 뭘로 둘래? 좋아하는 알파벳. A, B를 좋아해? 그래? 알았어. A, B라고 할게. A, B라고 할게. 그러면 지금 미지수가 두 개로 나왔지? 그러면은 이 미지수 두 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이 몇 개 필요해? 그치, 두 개 필요하지.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벌써 나온 거야. 요거. A점은 1,2, B점은 4,5. 1,2에서부터 A, B까지 거리하고 4,5에서부터 A, B까지 거리가 서로 같다. 그럼 이걸 풀어주면은 A하고 B에 대한 식이 한 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한 개가 더 필요해. 그래야지 A 값과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어떤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어? 지금 이 시점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니?
빨간색 직선이 지난 점이지. 그럼 C의 X좌표와 C의 Y좌표를 이 직선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하겠지. 지나는 점이니까. 그래서 X에다 A 대입하면 3A, Y에다 B를 더 넣어주면 B가 돼서 그게 2가 된다라고 해서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이 한 개 더 나오는 거야. 아, 깜짝이야. 이게 이제 두 번째지. 그러면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하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야. 되니까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지금 이 1번식이 나온 건 알겠어? 지금 문제를 읽고 보니까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점 A에서부터 거리도 같고 B에서부터 C까지 거리도 같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 중에 첫 번째인 거지.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한번 이용해 보자 이거야. A점의 좌표가 1,2고 B점의 좌표가 4,5고 C점의 좌표가 A, B였지? 그럼 AC의 길이는 X좌표끼리 뺄 건데 A에서 1을 빼야 돼? 1에서 A를 빼야 돼? 우리 아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X좌표끼리 빼고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우는 거다 라고 했었지? 여기 요거. 그럼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A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를 구하려고 그래. 그럼 A점하고 C점을 봐야 되겠지? 그럼 A점의 X좌표와 C점의 X좌표가 있어. A에서 1을 빼야 돼? 1에서 A를 빼야 돼? 순서가 상관 있어 없어? 없지? A에서 1을 빼도 되고 1에서 A를 빼서 제곱을 해도 어차피 값은 같게 나와. 자, 그럼 나는 A에서 1을 뺄게. 그 다음에 제곱을 하고 더하기 B에서 이제 2를 빼면 되지. B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바로 AC의 길이가 되는 거야. A점에서부터 C까지 3분의 길이. 되니까지? 그 다음에 BC의 길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빼야 되는데 역시 A에서 4를 빼서 제곱, B에서 5를 빼서 제곱, 두 개를 더하고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BC의 길이가 되는 거지.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해주면 또 A하고 B에 대한 방정식이 한 개 나온다고. 자, 같다라고 해주면은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변 제곱해도 되니 안 되니? 되지? 왼쪽에 있는 숫자하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양변 제곱해줘도 둘은 서로 같아. 양변 제곱해주면 루트를 벗길 수 있지? 이제 얘를 전개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b의 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a제곱하고 a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사라지고 정리해주면은 a하고 b에 대한 방정식 하나. 또 아까 전에 지웠나? x에다 a 놓고 y에다 b를 넣어주면 또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 한 개 더 나오지? 그럼 이거 두 개는 중2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이야. 맞지? 그럼 이제 뭐 대입법이든 소구법이든 둘 중에 뭐 이용해가지고 a 값과 b의 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돼요. 이런 거는. 자, 봐봐. 문제 자체는 지금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얘기할 게 많아요. 아직은.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우면 꼭 얘기를 해야 돼. 자, 그 다음 2번을 한번 보자. 삼각형이 있대. A점, B점, C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래? 이등변 삼각형이래.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알고 있니?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지. 그럼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일까? 그치? 그래. 자, 그럼 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 밥 뭐 먹었어? 고기. 자, 0,2니까 여기 좀 있겠지? 여기가 A.
그럼 1,5니까 아우 2를 너무 위로 잡았다. 그치? 2를 한 요점으로 잡을게. A가 되고 그 다음에 1,5니까 1,5 여기가 이제 B가 될 거고 C는 이제 A, 1인데 A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근데 Y좌표가 1이야. 그럼 1이 한 요쯤 있을 거니까 이 보라색 위에 C가 있겠지. A 값에 따라서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지 아래 위로는 이미 1이라고 고정이 돼 있으니까 Y는 1인 점들이 다 지금 이어지면은 이런 보라색 직선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니? 괜찮지, 여기까지? 그럼 그 위에 이제 C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A에서부터 B까지 거리는 고정이 돼 있어, 지금. 이렇게. 그럼 C 값이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치? 대충 한 C를 한 요쯤 잡아볼까? 그러면은 B에서부터 C까지 거리하고 A에서부터 C까지 거리가 서로 같아진다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그리고 A에서부터 B까지 거리하고 B에서부터 C까지 거리가 서로 같아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다시 봐봐. C가 무조건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 C가 뭐 요쯤 있으면은 이거 요쯤 있거나 그런데 봐봐. 그림을 그려보니까 BC의 길이하고 AB의 길이는 서로가 어떻게 돼? 같아질 수가 없겠지. 맞지? 지금 C가 Y 값이 더 작기 때문에 AB의 길이처럼 BC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기가 힘들어 지금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A에서부터 C까지 거리하고 B에서부터 C까지 거리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 같아지는 점을 찾아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AC 길이하고 BC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면 이제 AC의 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또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되겠지? A에서 0을 빼고 제곱하니까 A의 제곱 1에서 2를 빼서 제곱하니까 플러스 1 그다음 루트 씌우면 이게 바로 점 A와 점 C의 거리가 되겠지. 그거하고 이제 BC A에서 1 빼서 제곱하면은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에서 5를 빼서 제곱하면 16 루트 씌운 거지. 그럼 양변 또 제곱해도 되겠지? 되니까지? A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얘 풀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16이 돼. A제곱 사라지고 정리해주면은 A의 값이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C가 8,1에 있다면 A에서부터 C까지 길이하고 B에서부터 C까지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까지? 자, 그리고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이 점과 좌표 뒤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되거든. A와 B의 중점, 가운데점에서 이 C까지 나오면 이게 수직이 되지.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보라색 직선을 구할 수 있어. 이 직선이 여기 점이랑 만나는 점 이렇게 해가지고도 이 시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직선의 방식 파트를 배우고 나면은 그쪽에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걸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볼 거야. 일단 기본 문제 15-1번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너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할 줄 아니 이거야. 근데 이게 좀 단순하진 않지 문제 자체가. 왜냐면 원래 이 교재가 그래. 이거 정석이 그래. 그래서 좀 이제 설명할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설명할 것들을 하면서 이제 또 기본적인 것들을 복습해 나가는 거니까. 자, 이번엔 해야 되는 걸 봐봐. 15-2번인데 지금 좌표 표면 위에 두 점 있지? A점과 B점 있는데 직선 Y는 EX가 있대.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런 걸 잘 봐야 돼. Y는 EX 위를 움직이는 점 P. 그러니까 P라고 하는 점은 가만히 있는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점이야.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는 점을 정점이라고 부르거든. 정점. 정지에 있는 점이 준말이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을 동점이라고 불러.
동점. 동점은 움직일 동, 운동할 때 그 동자야. 그래서 움직이는 점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따라서 동점이 있다, 정점이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P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대충 찍어도 돼요.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A는 1,1, 그 다음 B는 3,2. 자, 지점 Y는 2x지. Y는 2x니까 원점 지나겠네? x가 0일 때 Y가 0이겠지. 0,0을 지나고. 그 다음 x가 1일 때 2를 지나니까 1,2를 지나. 자, 직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 점 두 개 찍고 이으면 되지. 기억나니? 중2 때 우리가 1차 함수 처음 배울 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우거든? y좌편 찍고 뭐 1 넣어가지고 또 얼마, 1, 얼마 지나냐 이렇게 두 점 찍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껐지. 그거처럼 한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이어버리면은 얘가 이제 y는 2x. 자, 이 y는 2x 위에 점 P라고 하는 점이 있어. 움직이는 점. 난 대충 이렇게 잡아볼까? P. 그럼 P의 좌표를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지. 왜냐면 P점이 안 나와 있으니까. 맞니? P의 좌표를 이렇게만 놔두는 게 아니라 P의 좌표를 미지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돼. 왜냐면은 지금 P의 좌표 구하는 거니까. 방정식 풀 때, 그 예전에 방정식 활용 풀 때 뭐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세요. 아니면 뭐 입장료는 얼마입니까? 뭐 개의 다리는 몇 개입니까?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럼 구해야 될 걸 항상 미지수로 뒀지. 그것도 마찬가지야. P의 좌표를 구하라고 돼 있지? 그럼 P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면 되는 거야. 모르니까. 모르니까 구하라고 했겠지?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P의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P의 Y좌표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니? P의 X좌표를 A라고 두면 Y좌표는 B? 좋아. B라고 할게. 그런데 이 B가 Y는 2X 위에 있는 점이지? 그럼 X에다 A 대입하고 Y에다 B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맞니? 직선이 지나는 점이니까. 그럼 B는 2A가 돼서 B를 뭘로 바꿀 수 있어? 2A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미지수를 두는 건 좋은데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놓는 게 편해. 미지수가 두 개인 것보다 한 개인 게 좀 더 어때? 간단해 보이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간단해 보이니? A, B라고 하는 게 간단해 보여? A, 2A라고 하는 게 간단해 보여? 진짜? 그래. 알았어요. 그럼 A, 2A라고 할게. 자, A, 2A. 됐지? 지금 B의 좌표는 A, 2A야. A가 1이면 Y는 2. 2면은 4. 3이면 6. 이런 식으로. 자, 이제 해야 될 거 뭐냐면 PA 길이의 제곱, PB 길이의 제곱의 합이야. 그럼 이걸 구해야 되겠지. 아. 그런데 봐봐. P점이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P에서부터 A까지 거리하고 P에서부터 B까지 거리가 싹 어떻게 돼? 달라지지 계속. P가 만약에 여기 있을 때는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길이가 달라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P의 값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는 거지. P가 동점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도 움직이는 값이야. 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놈에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P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P가 여기에 있을 때 PA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 길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게 된다고. P가 뭐 하는 점이니까? 움직이는 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해보자고. 이제 여기서 하라는 대로 PA 길이의 제곱을 한번 구해보자고.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루트만 벗기면 되겠지. 그럼 P가 A, 2A이고 A가 1,1이니까 X좌표 길이 빼서 제곱, Y좌표 길이 빼서 제곱. 자, 이게 PA 길이의 제곱이야. 그 다음 더하기 PB 길이의 제곱. 3에서부터 A에서 3을 빼서 제곱. 더하기 2A에서
2를 빼서 제곱. 요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PA 길이의 제곱 더하기 PB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전개해서 정리하면 뭐가 나오겠니? A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문자가 지금 A밖에 없잖아. 최고차항이 몇 차야? 그치, 2차제.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로 나왔냐면은 A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 그리고 A 제곱 앞에는 개수가 양수가 되겠지. 맞니? 그게 2차 함수인 거야, 얘가 지금. A 값이 변하는 값이잖아. P가 움직이는 점이니까 A 값이 계속 바뀌는 점이거든. A가 계속 바뀔 때 A에 대한 2차식, 그게 2차 함수인 거야. A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최소값? 꼭지점의 최소값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놈의 뭘 구하라는 얘기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알겠니? 뭔 말인지? 자, 정리해볼게. 자, A제곱 나오고 그냥 꼭지점 찾아야 되는데 상수항은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제곱 A제곱 4A제곱 A제곱 4A제곱이니까 10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A. 아, 까먹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니까 더하면은 10 마이너스 20A 이렇게 되는 거지. 10으로 묶어버릴까?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2A니까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이겠네. 뒤에 상수항 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뭘로 바꿔야 돼? 완전 제곱식 바꿔야 되지? 아니면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일 때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기억나니? 고점 해주면은 1 나온다고. 그러니까 A가 1일 때 뭐더라? 최소가 된다 이거야. 그럼 얘를 다 풀지 말고 A가 1인 걸 알았으니까 A에다 1을 대입하면 끝나겠지?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최소값은 대입하면 돼. 없어지고 1 대입하니까 2 빼기 1의 제곱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4 더하니까 5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그래서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버리면은 그 한 미지수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지. 위로 볼록일 땐 최대값, 아래로 볼록일 땐 최소값이 존재하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로 볼록인 형태에 나오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였던 거지. 그 두 가지 정리 중에 첫 번째인데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얘가 꼭지점 A, B, C고 B, C의 중점을 M이라고 잡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AB 길이의 제곱 요거 길이의 제곱 더하기 AC 길이의 제곱의 합은 AM의 제곱은 요거 길이의 제곱이지. 그다음 BM의 제곱은 요거야. 요거 길이의 제곱이야. 이 두 개를 더한 거에서 두 배 한 거랑 서로 같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중선 정리라고 얘기를 하거든. 중선이라고 하는 게 A에서 M이 이게 바로 중선이 되는 거야. BC에 대한 선분 BC에 대한 중선이 AM이 되거든. 그 중선일 때 중선에 대한 정리라고 해서 중선 정리 또는 뭐 파푸스의 정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많거든. 뭐 굳이 이걸 뭐 증명을 하나 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자 M을 원점으로 잡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같으니까 C의 좌표를 0,0이라고 둔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C,0이 되겠지. 그 다음에 A 좌표를 A, B라고 둘게. 그래 놓고 AB 길이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 AC 길이의 제곱 대입하고 AM의 길이의 제곱, BM의 길이의 제곱을 넣어가지고 두 배 해가지고 정리해보면 똑같아 나와 이게. 그래서 정리하는 거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그거 보고 혹시 모르겠으면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선 정리고 그 다음 가계의 이등분선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삼각형이 있고 각을 이등분하는 거지. A,
B, C, D. 그럼 어떤 성질이냐면 이거기를 M, 이거기를 N,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할 때 M 대 N은 P 대 Q랑 같다. 이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 정리야. 이것도 이제 평면좌표에서 가끔씩 나오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문제에서 나오면 내가 다시 알려줄게. 이거 뭐 달달 외울 필요 없어. 문제 나올 때 한번 적용해 보면은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어. 이건 이제 좀 이거 다음 파트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거든. 그거 할 때 이제 많이 나와.